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6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재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11월 5일 보도했습니다. 제조업 7개월째 위축, 내수 고용 일제히 하락,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청년 실업 등 악재 심화, 미중 관세 휴전에도 구조적 침체 지속, 반등기 기대난, 중국발 충격, 한국 넘어 글로벌 경기 복합 불황 트리거 되나. 중국이 침체한 경제 상황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제조업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는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트럼프 관세 여파에다 부동산 분야를 비롯한 소비, 투자, 부진까지 겹치며 마이너스 성장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제조업 PMI 둔화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신호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28%를 차지하는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제조업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 수요 부진과 업계의 제살깎기식 경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2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의 일상화, 돈맥경화로 불리는 이른바 첸황, 돈 감흥 현상 등이 심각하다. 여기에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 폭락,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자동차 산업의 현실까지. 한편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에도 직격탄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중 비중은 한 20몇 프로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중국 전기차 BYD 내수 부진의 주가도 뚝. 이윤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11월 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1년 BYD 주가 추이, 최고점이 2025년 5월 23일 날 155.07 홍콩 달러였는데 11월 4일 97.45 홍콩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BYD의 실적 부진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고전하는 영향이 크다. BYD의 3분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11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BYD를 바짝 쫓고 있는 지리자동차와 창안자동차는 이 기간 판매가 각각 96%, 84% 늘었다. BYD가 맥을 못 추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할인 단속이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관영 언론을 통해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BYD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점도 BYD 성장세를 옥죄는 요인이다. BYD는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에 일본 시장 전용 모델인 전기 경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BYD 시라이언 6D 등을 내놓는 등 일본 시장도 공략은 하고 있다. 단독 백악관 대변인 K화장품 바른데 피부 이보다 더 좋은 적 없었다. 김은중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1월 5일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본지에 밝힌 K뷰티 사용 후기. 한국인 사랑한다. 꼭 다시 갈 것. 트럼프 순방 당시 구매 인증 사진으로 화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본지에 한국 화장품을 바른데 피부가 지금껏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 My skin has never looked better 라고 했다. 나는 한국인을 사랑했다. I loved South Korea and the Korean people.
미래에 언젠가 꼭 다시 갈 것이라고 했다. 레이버스는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황리단길의 CJ 올리브영 황남점을 찾았다.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2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이때 그 한국 화장품을 산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50명이나 넘는 레빗인데 아마도 이런 것이 파급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국 화장품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선거 결과 및 전체 보도. 조란 맘다디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뉴저지가 미켈 셰리를 선출하며 캘리포니아가 찬성 50표를 통과합니다. 야후뉴스 스태프. 화요일에 미국 전역의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했고 민주당은 승리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유권자들이 34세의 주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디를 차기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맘다니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경선에 참여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물리쳤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투표에 참여한 두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퇴임하는 공화당 의원 글렌 영킨을 대신해 버지니아주에서 전 미국 하원의원 아비게일 스펜버거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미키 셰릴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편안하게 승리하여 주를 민주당에 통제하게 두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인 50호를 확보하여 주의회의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투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34세의 뉴욕시장이 어떻게 뉴욕시를 이끌어갈지. 뉴욕시의 경제 규모가 한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더 크다고 그러죠. 월스트리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의 경제 규모는 한국 전체와 맞먹는다. 서울시는 뭐 짭도 안 될 것 같아요. 진보적인 포퓰리스트들은 설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앤드루 로마노 야후뉴스입니다. 2024년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후 2020년식 진보적 포퓰리즘은 대부분 과거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구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당의 대변인인 맘다니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어떤 지역 정치적 충돌보다 더 큰 규모로 맘다디와 쿠오모가 그레이시 맨션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제기된 논쟁은 2026년 이후 전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권력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더 큰 논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맘다니의 경우는 간단했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과 없이 노동계급 미국인의 삶을 더 아포더블이라고 돼 있는데 저렴이라고, 그러니까 생활을 좀 편하게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실제로 재임 중에 전달하는 새로운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거에 승리했는데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은 국힘 후보를 선택할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서울시장 선거가 언젠가 내년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65세까지 정규직, 임금 깎고 비정규직, 노동계가 불집힌 정년연장 논쟁. 송주영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11월 6일 보도했습니다. 양대 노총 정년연장 공동기자회견 개최,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처리 촉구, 노동계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해야, 경영계 일자리 감소 인건비 부담 토로, 퇴직 후 원하는 노동자만 65세까지 고용,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출범 법안 논의 중.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에 난색을 표했다. 노년 노동자와 같은 급여 등을 받으며 일률적으로 더 일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마 그 60세가 넘으면은 계속 고용을 하면은 피크 임금제 식으로 임금을 좀 깎이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건데, 노동계가 고임금으로 나이가 먹었을 때 임금을 많이 받는 거니까 그거를 65세까지 연장해서 자신들의 안심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블루 컬러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 저도 뭐 화이트 칼라 출신입니다만은 사각지대의 대부분 50대 퇴직을 당하죠. 임원으로 승진을 못한다면은 나와줘야 되는 게 또 예의도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의원 면직이나 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화이트 칼라들은 나오게 되는 거죠. 음, 딴 나라 얘기, 딴 나라 세상 얘기 같습니다. 생출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브레인에게 듣는 책임 있는 적극 제정 사나이 노빅스의 우려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11월 6일 보도했습니다. 공명당이 파고든 것은 연정에서 떨어져 나갔죠. 다카이치 수상이 내고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내용에 대해서였습니다. 후지희 교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장면자라고 합니다. 아베 씨 자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세 증세를 2번 해버렸다는 것이 있어서 적극 재정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과거가 있는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란 개념이 뭐냐? 적극은 전략적으로 정부가 지출, 재정 출동하는 재정 출동을 실시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의 책임이란 소득 투자를 끌어올리는 책임이기도 하고, 게다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책임이다. 즉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 성장이나 경기를 우선으로 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소득이 오르고 세수도 늘어나 재정이 건전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른바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 목표, 이것을 설정하면 긴축해 버린다. 아베노믹스를 계승 산하의 노믹스란 아베노믹스가 진행하고 있던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 출동을 계승하면서 세 번째 민간 활력을 끌어내는 성장 전략을 대담한 위기관리 투자, 성장 투자라고 변경. 일본 성장전략본부는 인공지능, 반도체나 핵, 융합에너지, 애니메이션, 게임, 조선, 방위산업 등 17분야의 17의 분야를 위기관리 투자, 성장 투자의 전략 분야라고 평가해 관민이 제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진행시키는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경제의 배경이 아베 씨 때는 디프레이션이고 엔화 강세였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씨 때는 인플레이션이자 엔화 약세인 가운데 마찬가지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출동시키는 것으로 정말 그 효과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채무 비율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아직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룰 없이 청천장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데는 돈이 든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점에서 말하면 이 17개 전략 분야라는 것은 바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 분야로 보이는데, 그런 이해로 되는 건가요? 특징은 안전보장 정책과 성장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자고 링크시키겠다. 17개 전략 분야도 어느 것이 안 보이고 어느 것이 성장인지 구별이 분명치 않다. 그게 좋더라고요. 일본은 애초에 철강이나 배나 가전, 자동차나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서 외화를 벌면서 성장해온 나라로, 역시 새로운 기간산업, 새로운 성장산업이 보이지 않으면, 국가로서의 수입이 늘지 않으면 국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재정기획청을 다카이치 씨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기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어떤 갈등 구조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A. 국가의 재정 관리를 위하여는 반드시 안전보장과 성장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장과 성장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등 17개 분야 민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겠죠. 경제 성장해야 국민 소득도 늘고 또 월급도 오르고 등등 하기 때문에 자관 신산업적으로 또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편 국가재정 관리를 위하여는 국채 채무 비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국채 채무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정 수지 밸런스를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요거는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에 거는 확장 재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정책 전문가들은 확장 정책과 그 다음에 긴축 정책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팡질팡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나이노믹스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유사한 것 같고요. 한일 간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새로운 신산업 쪽의 경쟁관계가 한일 간의 경쟁관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닛산 중간결산 2219억엔 적자, 신차 투입의 본사 매각, 재건기업. 아사히 신문 11월 6일 보도 내용입니다. 경영 재건 중에 닛산 자동차가 6일 발표한 2025년 9월 중간결산은 최종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순이익이 2219억 원의 적자, 전년 동기는 190억 원의 흑자였다. 본업인 자동차 사업 부진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도 영향을 미쳤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5조 5,786억 원이었다. 영업손익은 276억 원의 적자, 전년 동기는 329억 원의 흑자로 적자액은 7월 시점에 예상의 1,800억 원 축소해서 축소했다. 적자액이 줄어든 것은 예정했던 연구개발 계획의 일부를 연도 후반으로 늦추거나 미국의 환경규제 때문에 잡았던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통기의 영업손익이 적자가 되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한 2021년 3월기 이래 5년 만이 된다. 미국의 추가 관세 영향은 2,750억 엔으로 집계됐다. 회견하는 닛산 자동차의 이반 에스피노사 사장이라고 11월 6일 요코하마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외국인 사장을 영입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중국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우리도 다 안 좋고 디플레이션. 근데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가면서 안 좋고 상황이 한중일 삼각관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느냐, 중간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에서는 철수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나가야 될 길 같다. 뭐 인도로 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동유럽도 아직 남아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